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단원 자료와 정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4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와 정보 중에서 중단원 1단원인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아날로그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목적에 따라 정보를 구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2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펴셨죠? 자, 중단은 일단은 자료와 정보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재미있게 시작하기. 탐정이 되어서 현우와 함께 외출한 사람을 찾아보자. 어제 저녁 현우가 외출한 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의 말로는 누군가와 함께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어제 현우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그의 이모 배세롬, 태권도 선생님 임재규, 이웃집 아저씨 차정빈 뿐입니다. 현우가 책상 위에 남긴 쪽지를 단서로 현우와 함께 외출한 사람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현우가 책상 위에 남긴 쪽지와 메모판에 붙어있는 암호표를 잘 살펴봅시다. 8, 반원, 5, 9, 삼각형 오른쪽, 그리고 이 미음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현우가 남긴 쪽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8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8은 이음, 그리고 반원에서 오른쪽 거는 2, 그래서 2가 되죠. 5는 5, 미음, 9는 지읒, 임, 지읒, 그리고 삼각형 오른쪽이죠. 임제 1이니까 기억, 네모니까 교. 답은 임재교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누가 찾아갔다? 태권도 선생님 임재규랑 같이 외출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단원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자료와 정보를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중요 용어로는 아날로그, 디지털 정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날로그, 우리가 흔히 들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날로그는 무엇일까요? 디지털은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료와 정보의 유형에는 크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빛의 밝기,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바람의 세기 등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자료와 정보를 표현한 것을 아날로그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표현해요. 디지털은 연속적인 자료와 정보를 불연속적으로 명확한 수치로 표현한 것을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무지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림으로 그린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체중계가 있습니다. 바늘 체중계가 있고요. 숫자 체중계가 있습니다. 바늘 체중계는 바늘이 움직이면서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고요. 디지털 체중계는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료는 관찰이나 측정으로 얻어지는 값이나 사실을 자료라고 하고요. 정보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 구조화하여 특정 목적에 맞게 만든 의미 있는 지식 또는 자료를 정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실이 있지만 나에게 필요하면 그것은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나에게 필요 없으면 그냥 일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언제 사용하느냐,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정보가 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일반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뭐라고요?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44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은 무엇일까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자, 그림, 소리 등의 아날로그 정보는요, 입력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디지털로 변환되어 처리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장치는 전기 신호의 높고 낮음으로만 값을 구분하기 때문에 높은 신호가 들어오는 상태를 1, 낮은 전기 신호 상태가 들어오는 것을 0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전기 신호만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는 컴퓨터 내부에서 0과 1, 이진수로 표현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진수 나와 있죠? 0과 1로만 이루어진 수의 체계를 이진수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트라고 하죠. 이진수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창안한 수의 체계입니다. 두 가지 수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진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진수는 10진수가 있죠. 0, 1, 2, 3, 4, 5, 6, 7, 8, 9 9가지의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0부터 9까지니까 10개의 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자리마다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 보실까요? 그림 2-1 컴퓨터 자료와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가 있고요. 정보를 나타내는 그림, 그리고 소리, 실색의 정보들이 있죠. 이거를 키보드나 스캐너나 태블릿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다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의 내부에 입력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문자든 그림이든 소리든 0과 1로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그림과 소리를 합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멀티미디어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0과 1로만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내부의 자료는 전기의 흐름은 ON이면 1, OFF이면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컴퓨터 내부에서 전기 신호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여 이진수로 자료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다양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디지털 정보의 특징을 6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정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성이 있겠죠. 두 번째, 많은 양의 정보가 효율적으로 저장되고 처리됩니다. 대용량성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정보의 검색과 공유가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SNS나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성이겠죠. 네 번째, 다양한 정보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가 활용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정보의 변형이 적고 편집과 가공이 편리하다. 디지털 사진은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도 종이처럼 변색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집과 가공이 쉽겠죠. 다음 여섯 번째,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 텔레비전 등 다른 정보기기 간의 정보의 호환이 편리합니다. 다양하게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물건을 아날로그 장치와 디지털 장치로 한번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 있죠? 해시계는 연속적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날로그죠. 탁상시계는요,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딱딱딱 불연속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체온계는요,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도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로 할 수, 온도계는 수은 온도계죠. 온도계, 수은 온도계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표현됩니다. 아날로그로 할 수 있고 노트북도 디지털이겠죠. 자, 그러면 아날로그 장치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해시계와 온도계, 나머지 4개는 뭐다? 디지털 장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답을 써보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 사례를 찾아 두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자, 우리가 예전에는 손편지를 썼어요. 손편지. 요즘은 손편지 많이 안 쓰죠. 거의 대부분 전자우편으로 합니다. 차이점은 편지는 전달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쓴 편지는 상대방이 감동을 줄 수 있고요. 전자우편은 우표가 필요 없고 상대방에 전달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좋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았습니다. 선생님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지도를 가지고 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요즘은 종이책, 또 전자책이 있겠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47페이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디지털 표현. 자, 현실 세계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고요. 자, 중요 용어로는 문자 정보의 디지털 표현과 그림 정보의 디지털 표현, 소리 정보의 디지털 표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자랑 그림이랑 소리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0과 1로만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자는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사람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기호, 숫자, 한글, 영문자 같은 글자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0과 1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코드가 있는데요. 0과 1의 이진수를 조합한 문자 코드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0과 1의 이진수를 조합한 무엇이요? 문자 코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문자 코드에는 아스키 코드와 유니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스키 코드. 시작. 아스키 코드. ASCII. 유니코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유니코드. 시작. 유니코드. 아시겠죠? 자, 아스키 코드는 어디서 만들었다?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가 있는데요. 자, 아스키 코드는 7비트예요. 7비트. 한자당 몇 비트를 사용한다? 7비트. 자, 7비트는 2의 7제곱 해서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몇 자라고요? 128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 2바이트는요, 1바이트당 8비트예요. 그래서 28에 16, 16비트로 우리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자당 몇 비트요? 16비트. 2의 몇 제곱이요? 16제곱 해서 65,536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언어를 통일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유니코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문자 코드에는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를 배웠습니다. 아스키 코드 몇 비트? 7비트. 유니코드는 한자당 16비트라고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문자의 변환 과정. 자, 대문자 A를 키보드로 학생이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면 7비트, 한자당 7비트. 그래서 1000001로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문자 코드를 다시 해당 문자인 A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모니터에는 대문자 A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대문자 A를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 내부에서는 1000001로 인식을 하고요. 모니터에서는 다시 처리해서 대문자 A로 표현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스키 코드는 몇 비트라고 했죠? 아스키는 몇 비트? 7비트라고 했죠. 7비트. 유니코드는요? 유니코드는 16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당 2의 7제곱하면 몇 개? 128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아스키 코드에 담을 수 있고요. 유니코드는요, 2의 16제곱해서 몇 개? 65,536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떻게 디지털 정보로 표현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픽셀로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다? 수학적 수식을 이용해서 선과 모양으로 표현하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맵 방식하고 벡터 방식이 크게 있어요. 비트맵 방식은 픽셀 방식으로, 자, 벡터 방식은 수학적 방식으로 선과 모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픽셀을 볼게요. 픽셀을 보시면 픽셀은 그림의 픽처와 원소의 엘리먼트가 합성으로 되어 것이 픽셀입니다. 픽처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자연의 색상과 비슷하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해 보면 한 칸 한 칸을 뭐라 한다? 한 칸 한 칸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방식은요, 그림을 픽셀 단위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픽셀 하나는 한 개의 색상만을 표현할 수가 있으며, 색상을 표현하는 픽셀이 많을수록 그림의 실제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컴퓨터는 색상 코드를 사용하여 픽셀 정보를 숫자로 저장하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흑백 그림을 표현할 때 검은색은 0, 흰색은 1로 바꾸어 저장할 수 있겠죠. 그림 2-3의 흑백 그림과 같이 실제로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도 수많은 색이 존재하지만 두 색상만 표현할 때는 검은색, 흰색으로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컬러로 표현할 때 그림 2-3과 같이 연속적인 컬러 색상을 불연속적으로 구분하여 9가지 색을 0과 8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0부터 8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검정색일 때는 00000, 나머지 흰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림 여기 보시면, 자, 해상도는 그림을 표현하는데 몇 개의 픽셀 수와 색상의 수가 사용되었는지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픽셀 수와 색상의 수가 적으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아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로 곱하기 200 곱하기 132 픽셀 16가지 색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많은 색상 수와 픽셀 수를 나타낸 것보다 해상도가 떨어져서 우리가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볼게요. 자, 49페이지 보시면 벡터 방식은 한번 볼게요. 벡터 방식은 그림을 점과 점 사이의 위치 정보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선, 색상, 모양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합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선이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비트맵 방식하고 벡터 방식입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픽셀 단위로 그림을 표현하여 여러 개의 픽셀이 모여서 그림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벡터 방식은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그림을 표현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그림 표현하기. 디지털 표현 방식으로 이용하여 하트 그림을 불연속적인 색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픽셀을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트 그림의 연속적인 색상을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의 색을 칠해 색상을 표현해 봅시다. 색상이 되는 흰색도 픽셀이며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색으로 할까요? 0에는 흰색으로 칠하고요. 그 다음에 자 1에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고 이렇게 칠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1에서 추출한 세 가지 색상 정보를 0, 1, 2, 3개의 색을 이용해서 오른쪽 격자에다가 표현해서 우리가 하트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1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은 노란색으로 칠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분홍색을 이만큼 칠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되겠고요. 이만큼은 한 칸마다 분홍색으로 칠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다르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칠한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마다 칠하면 되겠죠. 컴퓨터에서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여기서는 0으로 칠해주고 0으로 메꿔주면 되겠고요. 노란색에 있는 부분은 1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색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표현 한번 알아볼게요. 소리는 어떻게 디지털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노래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소리는 물체의 진동으로 생긴 파형이 공기를 매개체로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음파라고 하죠. 자, 아날로그 소리는 컴퓨터에서 0과 1로 표현하는 변환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소리로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리의 파형 있죠? 이렇게 음파가 파형의 파자, 그래서 음파라고 하죠. 소리의 파형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을 추출하고요. 거기에 있는 값들을 뭘로? 숫자로 정수로 바꿔줍니다. 1, 4, 3, 1, 2, 1, 4, 3 이렇게 값을 정수값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거를 1, 4, 3, 1, 2, 1, 4, 3을 이진수로 표현합니다. 1은 001, 4는 100, 3은 011, 1은 001, 2는 010, 1은 001, 4는 100, 3은 011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크게 우리가 소리를 디지털화라고 할 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를 뭐라 하냐면 표본을 추출한다고 해서 표본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화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뭘로 바꾼다? 정수로 바꾸죠? 그래서 정수로 바꾼다고 해서 양자화라는 단어를 이용합니다. 양자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마우스로 써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를 이진수로 바꾼다고 해서 부호화라고 우리가 3단계를 거쳐가지고 디지털화로 바꿔줍니다. 소리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3단계는 따라해 볼게요. 표본화, 두 번째 양자화, 세 번째는 부호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